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 그러니까 중국의 설 시기에 중국인들의 소비가 크게 늘면서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고요. 국내 언론들도 중국 보도 내용들 그대로 옮기면서 함께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의 춘제 소비는 그대로 주장대로 엄청나게 폭증한 것이고 이것이 중국 경제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 청년보는 19일 올해 뜨거운 춘제 소비는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의 경우에 8일간의 춘제 연휴 기간, 그러니까 10일부터 17일 기간 동안에 이용자의 해외 소비는 작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알리페이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태국 같은 비자 면제 정책에 따라서 중국인들의 동남아 지역 내 소비가 같은 기간 580% 늘었습니다. 또한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는 연휴 기간 중국 내 여행객이 4억 7,4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4.3%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9%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CCTV는 이어서 정책과 공급, 선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여행 의지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여행자 숫자와 지출 비용 등 다양한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중국 국내 여행객 지출액은 6,326억 8,700만 위안, 한 1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47.3%, 2019년 대비 7.7%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행 플랫폼인 Ctrip은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연휴 때 국내의 여행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같은 기간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지 입장권 주문은 작년 대비 60% 이상, 해외 여행지 입장권 주문은 2019년 대비 130%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 통계에 따르면 중국 해외 여행객은 춘제 기간 동안에 전 세계 120여 개국, 1,700여 개 도시를 찾았습니다. 해외 호텔 예약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4.7배, 그리고 해외 항공권 예약은 14배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춘제 소비에 대해서 중국 청년보는 춘제 때의 중국 소비 성향에 대해서 최근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중국 영화 알랄곤탕, 그러니까 후끈후끈하다, 영어로는 요로, 이 제목에 빗대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감독용 배우 자링이 요로가 27억 1,500만 위안의 흥행 수입을 거둬서 1위를 차지했던 그 영화를 말한 겁니다. 중국 청년보는 그러면서 현재 중국 소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춘제 소비는 소비가 증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언론들도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의 이런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춘제 이후에 중국 경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은 춘제 소비 추이에 흥분하면서 이를 계기로 여세를 몰아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중국 국유은행들은 정부의 주문에 따라서 적격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소 6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을 배정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은행은 이날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400억 위안 이상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밝혔고, 건설은행은 지난 16일 5개 부동산 사업에 대한 대출을 30억 위안으로 늘렸고 200억 위안 이상의 추가 대출이 곧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국유은행들의 지원책은 앞서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적격 프로젝트,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중국 당국의 태도는 연휴가 끝난 뒤인 지난 18일 리창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용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말하는 대로 춘제 소비 증가가 경기 회복의 신호탄일까요?
진정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미국 투자 전문 매체인 밸런스에 따르면 ING의 린송 중국 애널리스트는 지난 15일 투자자 노트에서 중국인들이 춘제를 기념하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약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열차와 여객기 티켓이 매진되는 등 국내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소비와 관련한 소식은 뜸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실제로 고향인 스촨성 펑조에서 전화 인터뷰를 한 대학원생 리 위안이안 씨도 올해 춘제 분위기는 과거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여행용 가방 여러 개의 선물을 싸들고 고향에 왔는데 올해는 대학이 있는 저장성의 소시지 특산품 하나만 가방에 담아 왔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는 선물을 줄인 이유로 춘제의 활기가 예년만 못하고 무엇보다 용돈이 올해 들어 감소한 점을 들었습니다. 매년 설날 중국인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으는 중국 관영 중국중앙TV, 그러니까 CCTV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춘제완회에서도 달라진 모습이 감지됐습니다. 그동안에 단골 소재였던 경제와 번영, 성장 같은 주제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 방송은 경제 둔화로 중국 소비자들이 가성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날 보도를 했습니다. 에포크타임스도 지난 17일 경제 불안정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중국에서 새 세뱃돈에 해당되는 야수이첸 전달이 크게 줄어들었다라 그러면서 관광객 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을 크게 웃돌았지만 1인당 소비 금액은 이전보다 줄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대표 SNS인 위챗에 따르면 올해 새해를 앞둔 지난 8일까지 거래된 디지털 홍바오, 그러니까 붉은 봉투, 여기에 돈을 넣어서 주는 거죠. 이 홍바오 송수시는 52억 7천만 건으로, 이는 지난 2017년 142억 건에 비해서 약 90억 건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아예 현금 거래를 하지 않는 대신에 대부분의 금전 거래를 디지털로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홍바오는 선물과 금전을 전달하는 통로로 자주 이용됩니다. 이렇게 이전보다 금전 거래가 줄어든 이유는 홍바오에 담아야 될 돈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수입은 줄고 있는 중국인들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에포크타임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VOA도 현 시간으로 18일 중국 내 언론들이 춘제 기간 동안에 대폭 늘어난 여행객들의 수치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그러면서 올해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의 여행 횟수와 소비 의향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국 경제의 심각한 어려움은 여전하며 정부 정책 위반자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경제의 근간 중 하나인 부동산 경기가 겨울 내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됨에 따라서 중국 중앙은행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선진국은 경제 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VOA는 그러면서 현재 중국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부분의 지속적인 침체, 지방정부 부채 위험, 디플레이션 압력, 외국인 투자의 대규모 철수, 높은 청년 실업률, 경제 성장 둔화,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등 끊임없는 악재에 직면해 왔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는 지금도 엄청난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함부로 경제 회복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각성을 하고 경제 우선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중국 경제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함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